제가 처음으로 명품 팔아서 돈을 번 게 벌써 10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해외 출장이에요. 해외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돈 되는 명품 찾으러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 자주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해외에 가는 게 습관이 돼서 여행을 가는 건지 출장을 가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품이 세라면 본인도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게 되고요. 그 중에는 사업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도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사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건 좋은 점도 있죠. 사업에 대한 리프레시도 되고요.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해외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습관들도 있는데요. 총 5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명품을 팔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팔려고 오프화이트 티셔츠를 수입해 온 거죠. 근데 디자인이 예뻐서 팔기 전에 한 번만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입어보기로 했지만 내가 입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죠. 팔려고 산 제품인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명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잖아요. 괜히 명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그 제품 하나 없다고 해서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착용하고 나가면 또 남들이 괜히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맛에 취하면 한 번만이라는 찬스를 연발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사용할 때 말고요.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나 지인, 친구한테 내가 팔려고 산 명품을 한 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재고로 안 팔리는 제품들은 더 심합니다. 내가 파는 명품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만이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명품셀러가 버려야 되는 두 번째 습관은 정보의 오픈이에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정보들을 가능하면 오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오픈해 버린다는 거죠. 내가 판 명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제품 얼마에 산 거예요? 하나 팔면 얼마 정도 남나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구매한 명품에 대해서 순수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걸 다 받아주면서 대답을 해주는 셀러분들이 있습니다. 구매한 원가, 남는 마진, 구매한 방법,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구매자한테 말하지 마세요. 판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몽클레르 패딩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럽 현지에서는 얼마 정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순수하게 유럽에서는 이 정도에 팝니다 라고 대답해버리면 아무리 제품에 만족한 구매자라도 찝찝하다는 거예요. 구매자 본인이 비싸게 구매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 좋은 구매평을 남겨주지 않거나요, 반품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절대 구매자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정보는 절대 전달하지 마세요. 명품 셀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습관은 가격 파괴예요. 내가 팔려고 산 명품이 즉각적으로 안 팔리잖아요. 그럼 가격부터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셀러한테 남는 게 많이 없어요. 판매의 가격이 내려갈수록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진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성도 금방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출의 부진을 가격으로 해결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명품 팔다 보면 유행이나 계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우선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판매 가격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안 팔린다고 무조건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추다 보면 명품은 잘 팔리는데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황당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가격 조정은 가장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해서 핫딜, 사은품 행사, 노출 광고 등을 활용해 보세요. 명품 세일하면 버려야 되는 네 번째 습관은 신상품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에서 명품 구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신상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온라인에서도 크게 인기가 없다는 건데요. 이건 명품 구매하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신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제품들은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누가, 언제, 얼마나 구매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에서 먼저 팔리기 시작해요.
오프라인에는 매장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구매자한테 맨투맨으로 붙어서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새로운 제품이라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쌓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온라인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즉 새로운 신상품은 온라인에서 먼저 파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검증을 받고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됩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와 같은 개인 셀러들은 인지도가 부족한 신상품을 모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오프라인에서 검증받은 다음에 그 제품을 유럽에서 싸게 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팔면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프라인에서 검증도 받지 않은 다양한 신상품을 굳이 내가 먼저 수입해서 파는 거죠. 다른 셀러들보다 빠르게 소싱해서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느낌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안 팔리면 문제가 커져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래하는 이태리 부티크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여러 번 수입해 팔아봤는데요, 잘 안 팔리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 때는 아무도 모르는 신상품보다는 인기 있는 제품들을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신상품에 집착하는 습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명품 팔면 꼭 버려야 되는 마지막 습관은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가진 자금으로만 명품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명품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기금, 재단이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신뢰를 만드는 용도고요. 진짜 명품 사업은 큰 자금을 빌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가끔 사업자 대출 받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가진 돈으로만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품 사업은 다른 온라인 사업과는 좀 다르잖아요. 명품은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가격만 저렴하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즉 인기 명품들을 저렴하게 수입하려면 결국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요. 많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에 대한 확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꼭 버리시길 바랍니다. 명품 파는 것도 결국 자금 싸움이고요. 자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꼭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 사업을 하면서 버려야 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정보 오픈, 가격 파괴, 신상품 집착, 내 돈 사업하기,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습관들을 잘 관리하셔서 명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명품 파는 일이 궁금하다,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